왕심 쪽에서 오피스텔 중개하시는 대표님 거기 가면은 거기 사무실이 꽤 큰데 창고에 가면은 선물 세트가 엄청 많아요. 뭐 홍삼 세트부터 많아요. 그래가지고 그게 본태 임대인 드리는 선물이에요. 명절이면 선물 하나씩 보내주기도 하고 또 계약 때 나타나면은 끝나면 선물 하나 드리기도 하고. 이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아파트 경기가 좀 죽다 보니까 우리 대표님들이 관심 많이 갖는 매물이 상가 사무실일 겁니다. 상가 사무실. 상가 사무실은 온라인 광고, 주로 역세권이나 상업지가 위치한 게 유리하겠죠. 발품, 그다음 DID, 적극성, 들이대는 적극성이 상가 사무실에는 필요한 부분이 있고, 중개 지역이 넓습니다. 상권별 특성 파악과 업종 이해도가 중요하다. 그런 그 지역 상권 특성을 좀 파악하고 있어야지 상가 중개하는 데 유리합니다. 각 지역마다 상업지역의 특성이 있으니까 그게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. 그 부분은. 그리고 내가 상가 사무실만 이주를 하겠다 그러면은 굳이 1층 아니어도 괜찮습니다. 보통 상가 사무실 중에서 오래 하신 분들은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. 나는 어떤 지역의 전문가다. 그 지역은 내가 최고로 잘 알고 있다. 나는 업종 전문가다. 뭐 모텔 전문으로 하신다든가 주유소 전문으로 하신다든가 그 전문 업종으로 또 나눠집니다. 아니면은 프랜차이즈 하는 경우. 공장, 토지 에 공장 하려면은 규제나 인허가 사항에 대한 좀 전문적 지식이 좀 필요한 거 있고, 개발 지역이나 공장 지역이 유리하겠죠. 사무실 위치는. 그 다음에 도로변이나 가시성, 주차가 필수돼야 되고, 주차 없으면 접근이 못하니까 고객들이. 토박이 주민하고 관계가 좋으면 좋겠죠. 그래서 동네 이장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. 그 지역의 개발 정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, 인터넷 광고 올리면은 경쟁업소에서 바로 물건 빼가버린답니다. 내 가족 매물이지 않는 한은 광고를 안 올린 게 맞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뜨고 있는 것이 아파트형 공장이죠. 지산. 이걸 중개하려면 기본적으로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, 이거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. 한 건물의 구성을 보면은 주로 공장이 기본 있어야겠죠. 생산 공장이나 공장에 지원한 지원시설, 뭐 은행이라든가, 뭐 간단한 그런 것들, 그 다음에 상가, 기숙사, 라이브 오피스라고 해가지고 요즘은 또 뭐 사무실 안에다가 간단한 샤워시설도 갖춘 또 그런 사무실도 많이 한다고 그래요. 지산의 장점은 업종 제한하고 독점권 인정이 받습니다. 우리나라 지산이 출발이 서울의 구로공단이었잖아요. 그때만 해도 지산 건물 하나에 부동산 하나 내지 두 개가 독점권이 인정이 됐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 워낙 지산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시설하고 상가 비중을 높여버렸어요. 그러다 보니까 분양이 잘 안 되니까 부동산 업종 제한 없이 풀어버린다든가 아니면은 상가 10개를 받으면은 부동산 자리에 독점권 준다든가 이렇게 옵션으로 묶어버리더라고요. 지금은 지산에서 부동산 운영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. 가산동이나 몇 군데 이제 소개받아서 가봤는데 거기는 예전에 장점이 좋았더라고요. 5일 근무니까. 주말에는 지산에 사람들 안 나오니까 부동산을 안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러더라고요. 경쟁이 치열해 버리니까 그 옆에가 많이 생겨버리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다른 데까지 치고 들어온다는 이야기죠. 새로운 오픈한 데서. 지산에 상가가 많으니까 이 상가만 중개해도 되겠다. 근데 지산 상가의 위치가 거주하고 좀 거리가 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사람 유동인구가 좀 떨어진 지역에 지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가 임대 맞추기 어려워요. 또 그런 상가는 또 워낙 큼직큼직하게 썰잖아요. 우리가 보통 근린 상가들은 보통 10평에 20평 내지만은 지산은 30에서 50평 이상 잘라버리다 보니까 그 임대 맞추기 어려워요. 겉에는 화려하지만은 좀 우리 중개사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다, 지산이. 그나마 지금까지 버티는 분들은 보니까 분양 수익이라. 그러니까 내가 이체했던 지산 상가에 임대로 있던 분들이 그 옆에 좋은 또 상가 지어가면은 이제 그분을 유도해가지고 분양을 유도한대요. 그래서 뭐 분양 MGM을 받고 이제 그게 좀 짭짤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 또 많이 생겨버리니까 지산도 좀 포화 상태이기는 합니다. 지산이 또 최근에 갑자기 아파트 이렇게 묶여버리니까 아니 투자처로 인기에 몰렸잖아요. 뭐 차익 수익형 뭐 임대 수익률 뭐 10몇 프로 잡아놓기도 하고 뭐 피해 얼마씩 받고 넘기고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. 근데 지금은 좀 수도권은 좀 한물 갔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지산 쪽에는 여기도 온라인 광고 필수적이고 오피스텔이나 원룸인데 원룸은 또 지역별로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생겼더라고요. 근데 장점을 여기로 들어가려면은 이제 분양 시점부터 거기 관여된 게 유리합니다. 왜 그러냐면은 오피스텔이나 분양 받으면은 대부분 분양 받은 임대인들은 그 지역에 안 나타나잖아요. 뭐 외부에 산다든가 저기 완도에 사신 분이 강지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거 많잖아요. 그럼 그분들이 완도에서 계약서 쓸 때까지 오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한 번 맡긴 데한테 계속 맡긴다는 이야기죠. 그러니까
처음에 고객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분양 시점이 중요한 겁니다. 왕심 쪽에서 오피스를 중개하시는 대표님 거기 가면은 거기 사무실이 꽤 큰데 창고에 가면은 선물 세트가 엄청 많아요. 뭐 홍삼 세트부터 많아요. 그래가지고 그게 본태 임대인 드리는 선물이에요. 명절이면 선물 하나씩 보내주기도 하고 또 계약 때 나타나면은 끝나면 선물 하나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임대인 관리가 필요합니다. 이제 임대차 하지만은 또 주변에 단지가 새로 분양하게 되면은 분양도 하나씩 하면 그 이제 그 쏠쏠한 뭐 보너스 받는 느낌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많이 발품 팔아야 됩니다. 이거 원룸 오피스들도 온라인 광고 오피스들이고 그래서 그나마 원룸 오피스텔 시장은 남성 대표님들이 좀 도전해볼 만한 시장입니다. 여성 대표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, 이쪽에는. 그리고 그만 좀 체력이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승부가 좀 빨리 납니다. 계약에. 뭐 아파트는 몇 번 보고 몇 개를 보고 결정한다든가 오늘은 뭐 딸이 봤으면 내일은 친정 엄마가 본다든가 그러던데 오피스텔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결론이 빨리 하루 이틀 바로바로 나버리다 보니까 남성들 성격에 맞죠, 이게. 그래서 아파트 오피스텔 몇 세대 정도 건물 하나에 1층에 오피스 부동산 하나 있으면 남자로서는 그냥 무난하게 할 수 있다.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매물을 고를 때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? 이제 중개사 성향에 따라 매물을 한번 해봤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없고 잘 한다. 그런 거면 상가 쪽이 유리하겠죠. 사람 만나는 것을 즐겨하고 재밌어하고 부담 느끼지 않는다면 상가 쪽이 유리하겠고 사람 만나는 것에 부담이 있다 하면 이제 주거시설이 유리하겠죠. 주거시설은 그렇게 많이 안 돌아다니도 되잖아요. 주로 오는 고객을 만난다든가 걸려온 전화를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거시설. 그 다음에 이제 기준은 이제 우리 대표님들 뭐 성별이나 경력, 개인 성격, 또 자금 등을 해서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고려해서 결정하는 게 좋다 그런 있습니다.